오늘은 우리가 각자 꾸리게 될 채널이나 혹은 있는 채널을 어떻게 더 운영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왜 해야 될까에 대한 조금 그 질문을 던지도록 할게요. 이제 그 엔잡러라고 해서 직장인들의 부캐 시대가 온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내가 각광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이든 부업이든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직장인이 사업을 하기에 유리한 환경에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카카오 TV에서 빨대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이게 마켓이나 이모티콘 같이 여러 부수입원을 찾아서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본업 외에 활동을 통해서 월 수입을 확대하는 엔잡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런 빨대퀸이 공개된 이후 하루 만에 조회수가 170만 뷰. 저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군요. 돈을 많이 버는 엔잡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기가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엔잡을 발굴하려고 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엔잡이에요. 진짜로 저 수입이 확대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브런치는 그렇게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브런치를 통해서 기고 요청이 들어오죠. 기고를 하면 보통 A4 용지 한 페이지당 10,000원씩 받아요. 나중에 제가 유명해지면 더 받겠죠? 그리고 강의를 나가면 시간당 한 15만원에서 20만원 받아요. 그리고 보통은 3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3시간 강의를 꼭 굳이 하지 않아도 근데 왜냐면 거기에서 3시간까지 시간을 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쵸? 이건 영업 기밀인데 네,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최근에 콘텐츠 제작을 하게 되면서 돈을 또 꽤 벌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만약에 직원을 뒀다면 그게 인건비로 나가겠지만 일단 저 혼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은 그 돈이 다 제 것이죠. 그거는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죠. 15만원이 아니라 뒤에 공 하나 더 붙는 몇 백의 수준입니다. 네, 부럽지 않으세요? 물론 하는 만큼 힘들어요. 힘들지만 저는 지금 그보다의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보다의 더 큰 가치. 왜 엔잡러가 뜰까를 좀 더 볼까요?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직장인 엔잡러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이 현재 본업과 부업을 병행 중이라고 하고요. 사람들이 부업을 하는 이유가 이전에는 본업으로 충분하지 않은 페이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면 요즘엔 집에 있는 여유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혹은 단순 취미활동처럼 부업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취미가 사실 덕업일지라고 해서 취미가 업이 되면 더 좋죠. 근무 환경과 커리어 시장이 변화하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투잡러, 나아가 여러 개의 직업을 병행하는 엔잡러 또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고요. 5월 둘째 주에 트렌드 키워드, 이거는 뭐 이제 여기서 하는 제가 그 얘기를 아는데 또 유튜브를 하면서 들어오는 수익이 있죠. 유튜브 수익은 진짜 들쭉날쭉, 모든 게 들쭉날쭉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저를 더 풍요롭게 해주고 뭐 넉넉하진 않아요. 막 프리랜서들은 다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 제목을 넣은 것처럼 명함 떼고 직책 떼고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반드시 CBS 기자가 아니더라도 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리모트 워크라고 해서 리모트 워크는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해요. 한 군데에 정착하지 않고. 그래서 워크 앤 라이프, 일과 삶의 방식을 위한 이런 리모트 워크가 이 워라밸을 위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리모트 워크가 시대 정신이자 일하는 방식이 메가 트렌드가 됐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에디터 이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콘텐츠 편집자이자 작가인데 콘텐츠 편집자이자 작가이고 평범한 회사원 조원지 씨는 베이루트라는 필명으로 스페셜티 커피 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내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부캐는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사이드 허슬이라고 해서 사이드 프로젝트, 일을 하면서도 다른 별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념은 흔치 않았는데 투잡이란 것은 저도 근데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모르게 은밀히 일을 해야 되는, 심지어 가까운 동료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사안이었죠. 하지만 회사와 창업을 성공적으로 병행한 사이드 허슬러들이 창업 조언과 여러 직업을 조율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10% 사업가가 되면 좋은 4가지 장점이 있다는데요. 요거는 이제 더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 조금 더 탄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정일 수도 있다. 안정된 직장을 뒤로하고 자기 자신도 더 확신할 수 없는 길에 접어드는 것은 생각 없이 저질러도 괜찮은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사업가만 되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시간과 자본, 그리고 능력 등의 자원 중에 단 10%만 사업에 투자하라는 것에서 하는 것이고요. 엔잡의 목적은 단순히 수입 창출의 기준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홍님이 먼저 남겨주신 말처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에서 60%에 60에 진정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봤어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내 직장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입원을 가지면서도 저는 엔잡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내 가치도 발휘할 수 있고 나의 가치, 나의 역량이 더 확대되고 거기서 돈까지 버는 것이라고. 이제 일본에서는 제가 겸업 금지 조항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렸나요? 그 말씀. 비니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못 드렸네요.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겸업이 금지되던 조항이 없어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겸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사람들 수가 줄다 보니까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를 공유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지금 최근에 카페24라는 회사와 밀리의 서재라는 곳에서 주 4일제 근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 4일제가 되면 주 4일은 일하고 주 3일을 노느냐? 아니죠. 주 3일 동안은 다른 취미 활동을 하거나 이런 취미나 부캐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수입원을 확대하거나 자기의 브랜드를 확대하는 그런 부캐를 확대하는 그런 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이게 그것들을 이렇게 끌어들인 이런 시대를 앞당긴 트리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였죠. 코로나가 되면서 재택근무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일을 빨리 하고, 왜냐하면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저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물론 아이를 보면서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집에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처 카페에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출퇴근에 1시간씩 2시간씩 왕복보 3, 4시간씩 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시간을 아끼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만 다른 일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나의 역량을 더 넓힐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브런치를 예전에는 오히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예전에 못하던 것들에 더 도전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과감히 제가 프로필 사진도 찍어볼 수 있었고 브런치 글도 더 많이 올려서 더 기고 요청도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브랜딩을 하자고 한 게 바로 이런 엔잡러 시대, 직장인들의 부캐 시대에 앞서서
그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는 플랫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브런치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틱톡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틱톡 하나만 잘해도 틱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전자책을 낼 수도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그게 뜨개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요리가 될 수도 있고요. 요리를 하루에 예를 들어온 게 있죠. 그냥 요리를 잘하는 법, 김치찌개를 끓이는 법은 더 이상 차별화가 될 수 없죠. 하지만 3가지 요리를 동시에 하는 법. 제가 많이 본 게 이유식 같은 거 만들 때 3가지 이유식을 동시에 만들기 이런 걸 많이 봤었어요. 그런 블로그가 실제로 있었고요. 하나의 전 밥솥으로 이유식을 하면서 또 재료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육수를 내면 그 육수를 낸 걸로 냄비에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까마님 역시 엔잡이 네 와주셨어요. 엔잡은 취미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 맞습니다. 취미의 공유이자 경험의 공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험이 경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의 모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그냥 제가 브런치를 처음 쓰게 된 게 2016년이에요. 그때 대회를 나가게 되고 또 회사로부터 또 상처도 받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상처를 받았죠. 제가 아파서 제가 휴직을 했었는데 휴직을 하고 휴직을 했을 때야 그때는 운동을 복직을 위해서 했지만 복직하고 나서도 꾸준히 운동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피트니스 대회를 목표로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대회에 나갔는데 우연찮게 입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쟤는 아파서 휴직한 애가 지 혼자 운동해서 대회 나갔다고 아픈 건 다 꾀병이었고 코스프레였고 막 되게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던 시절이 있었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본업에 소홀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단지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헬스장에 가고 퇴근 뒤에 헬스장 문 닫으면서 하루를 끝냈을 뿐이었는데 주말에는 온종일 헬스장에 살았을 뿐이었는데 사람들은 제 얘기는 관심 없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저는 저 혼자 부글부글하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극복하게 됐는지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런 글들이 또 디스크 환자들의 약간 성지가 되면서 저에게 기회가 됐어요. 근데 물론 제가 디스크로 활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 제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블렌딩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그렇게 시점이 됐고 브런치를 그래서 꾸준히 하게 됐어요. 꼭 디스크가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지금의 제가 되게 오게 된 거고 또 유튜브를 해볼까 해서 했다가 또 지금의 제가 오게 된 거고 강의도 나가고 부수입으로 돈도 벌고 또 영상 제작으로도 저에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요. 할머니 보조요가. 근데 요런 거 월급 받으셔야죠. 개인 투자자 취미가 수익 창출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육아라는 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일 때 알지 못했던 것. 할머니 보조요가 하고 나니까 엄마일 때 알지 못했던 것. 엄마일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이런 게 제목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할머니 보조요가는 조금 사실 평범해요. 이름이. 왜냐면 할머니 보조요가 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만약에 수홍님이 할머니 보조요가를 하시면서 뭔가 느끼게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벌써 20분이네요. 제가 그 강의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제가 나가서 늘 말하는 게 유튜브 하지 말고 브랜딩 알아. 유튜브는 잊어라. 여기는 이제 제가 최근에 한 곳이 충청투데이여서
근데 저는 할 때마다 물론 이름도 바꾸지만 저기를 해요. 그거를. 저는 항상 이번에 한 게 진짜 완전 알짜배기 강의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듣다가 또 마감하러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 쭉 넘기고 자, 유튜브 말고 브랜딩. 브랜딩은 이미지이자 제가 브랜딩은 늘 말씀해 드렸죠. 이미지, 철학. 이미지이자 철학이자 그리고 질문이에요. 질문. 이미지라는 거는 여러분이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사과 마크? 뭐가 있을까요? 사과. 그리고 삼성전자를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갤럭시라는 이게 될 수도 있고 또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는 애플이라는 또 다른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그런데 애플 하면 왠지 고급스럽고 프로가 드는 것 같고 그렇죠. 삼성?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저는 좀 그래요. 애플을 아이폰 하면은 되게 예쁜 하이힐이 떠오르고요. 삼성 하면 편한 운동화가 떠올라요. 애플은 까다롭고 예쁘지만 조금 쓰기엔 불편함이 있는. 근데 또 제가 그게 쓰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익숙해지면 또 애플만큼 또 편한 게 없어요. 애플 아이폰의 그 생태계를 iOS 생태계를 알고 나니까 이래서 애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브랜딩 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걸그룹이지만 블랙핑크가 주는 브랜드와 이미지와 트와이스가 주는 이미지는 다릅니다. 자, 두 번째 브랜드는 철학이에요. 그 채널에서 블로그에서 유튜브에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느냐 보여주고 싶냐 어떤 철학에 앞서서 철학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철학이 너무 추상적이라면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브랜드는 예를 들어서 제 그 유튜브 채널을 앞에 보면은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 더 고민해봐요. 우리 더 생각해봐요 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세상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 문제를 담은 그런 콘텐츠들을 주로 올리고 합니다. 물론 조금 중구난방이 돼서 요즘 정리 작업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지식이나 이슈, 사회 이슈 같은 거를 담아요.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담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보틀 팩토리라는 연남동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그 카페는 일회용품을 없앨 수 있는 카페를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곧 유튜브나 아마 다음 달 중에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언급할 텐데 친환경적인 그런 거를 제가 좀 다루면서 알게 된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일회용 컵이 없어요. 일회용 빨대도 없고요. 오로지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면 당연히 머그컵이 나오고 만약에 내가 테이크아웃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체 제작한 텀블러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텀블러를 나중에 쓰고 그 연남동에 있는 여러 카페들과 연합을 해서 내가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요거 커피를 받아서 출근을 하고 그 회사가 다른 카페랑 가깝다고 하면 그 카페에 반납을 하면 되는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회용품이 없는 카페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아로마티카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는 오로지 재활용되는 플라스틱만을 사용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플라스틱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친환경적인 생산을 할 수 있을까? 그것 말고도 아로마티카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완전히 그 성분 자체가 친환경적인 성분만 쓰고 재활용 그리고 그러니까 생산부터 제조 그리고 그 플라스틱 병도 모든 것들이 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것들을 사용하고 매장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의자, 책상 이런 것 하나까지 모두 다 재활용된 것들을 써요.
그리고 리필 스테이션에 있어서 리필을 할 수 있고요. 다 쓰면 병을 가져와서 다 쓰고 나서 또 반납을 하면 그것을 다시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로마티카라는 곳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이 브랜딩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나로 돌아가 봅니다.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할머니 보조육을 한다면 어떤 육아 경험을 전하고 싶으세요? 수많은 육아 경험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일까요? 차별을 할 수 없어도 좋아요. 왜냐면 모두 하늘 아래 새로운 곳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키워드로 조금 더 나의 것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일 때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들, 이런 게 있죠. 할머니가 되고 그건 조금 평범하였나? 그래서 와시안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중요한 거고요. 브랜드라는 것은 결국에는 얼마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이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가 조금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애플을 보면 사고 싶죠? 샤넬을 보면 사고 싶어요. 테슬라는 조금 모르겠다. 요즘에 하도 또 뭐가 있죠? 남성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자들은 뭘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시나요? 어떤 브랜드가 좋지? 아무튼 루이비통을 보면 갖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를 보고 얼마나 내가 돈을 기꺼이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되게 닮고 싶잖아요.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연예인은 하나하나가 자기 몸뚱아리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브랜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블랙핑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만 빅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또 다를 거예요. GD 하면 GD랑 태양과 대성, 탑,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승리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앞에 4명과는 또 다를 것이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이제 서예지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학교폭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저 서예지라는 배우를 정말 좋아했어요. 감자별이라는 그런 시트콤부터 특히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김수현보다 서예지라는 그런 연예인에 굉장히 빠져드는 기회가 됐는데, 학교폭력 이슈가 그녀를 삼켜버렸어요. 앞으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응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던데, 연기를 잘하니까 그걸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폭력이라는 이미 서예지하면 학교폭력이 떠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또 왜 도도맘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강용석 하면 이젠 좀 되게 뭔가 좀 그런 이미지가 들고요. 좀 죄송해요. 네, 하필이면 왜 그런 사람이 떠올랐을까? 좀 좋은 이미지가 없을까? 유재석 하면 안티가 없고 굉장히 선행을 하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여러분 하면 까마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까마님 뭔가 현자의 이미지. 수홍님, 네, 뭐가 떠올랐으면 좋을까요? 그런 것들. 경직님, 라이더, 새벽 라이더, 그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전자책으로도 낼 수 있어요. 전자책이 많은 엔잡러들이 가장 처음 하는 것들이에요. 전자책은 강의를 하기엔 부족하고, 하지만 약간 우리가 해피캠퍼스 아세요? 해피캠퍼스? 그게 예전에 우리가 리포트 쓰는 거, 그런 것들을 문서로 팔던 그런 것들인데, 강의를 하기에는 좀 부족해. 하지만 내가 한 몇 장의 문서에 나만의 노하우를 담아서 팔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 A4 4-5장에 담아서 이런 거를 팔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어떻게 하면 나의 브랜드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거고, 조금 더 노하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채널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채널 이름의 특징이 잘 담기면 좋아요. 짧은 거 안에 이 채널은 이것을 하는 곳이구나. 이름만 봐도 딱 알 수 있게. 가전주부가 굉장히 IT계에 유명한 여성 유튜버인데 IT 유튜버인데 이 네 마디의 네 글자에 이 사람의 특성, 직업과 이 콘텐츠, 이 채널에 어떤 콘텐츠를 다루는지가 다 드러나 있어요. 가전을 다루는 주부입니다. 하루 한 끼를 다루는 채널이고요. 요리왕이고 이 사람 비룡인가 봐요. 별명이. 영어 섀도잉을 하는 채널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It's okay. 이것도 IT가 OK라는 거고요. 와인 디렉터 별명이 양갱인데 이 사람은 와인 디렉터입니다. 이렇게 사실 4-5글자가 제일 좋아요. It's okay도 어쨌든 한 5글자고 네. 어때요? 자, 31분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명상이나 독서보다 조금 더 약간 조금은 다른 방면으로 다른 결의 생산적인 주제를 좀 다뤄봤어요. 육아 경험도 음식에 대한 경험도 마음을 다스리는 경험도 문화에 대한 경험도 모든 경험과 취미가 이제 돈이 되는 시대고요. 그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으면 돈이 안 되지만 이렇게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공유하게 되면은 그게 나의 기록이 되고 나의 기억이 기록이 되고 나의 경험이 경력이 될 수 있는 또 그 취미가 부업이 되고 돈이 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의 노하우 모두 공유와 함께 이익을 창출하는 것.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경험의 노하우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게 곧 돈이 된다는 거. 까마님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니 참. 경험에서 나온 사소한 지식이라도 남에게는 귀한 지식이 돼서 그럼요. 제가 정말 제 브런치가 디스크 환자들의 성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어쨌든 한 디스크였지만 운동을 하고 그것이 뭔가 피트니스 대회에 나갈 수 있고 몸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누군가에게는 저는 정말 5기로 어떻게 보면 막 5기로 버티면서 했을지언정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나도 이렇게 닮고 싶어가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놀랐어요. 이런 게 그런 거구나. 저도 해보고서 알았어요. 정말. 매달 100만 원 벌겠다는 목표를 시작한 주식 3달째. 오 정말요? 와 새벽에 받은 에너지 덕이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더욱 감사드리죠. 아직은 금융 문맹 탈출을 못해도 수익은 창출. 그럼요. 금융 문맹은 이미 탈출하신 것 같은데요. 차별화 싫어하는 단어 특별화라고 해야 되나? 좋습니다. 제가 오늘 배웁니다. 그 부분 특별화. 네, 감사합니다. 특별화를 주제로 네, 너무 좋은 거죠. 저거 참 특이하다. 맞아요. 특이하다는 것이 곧 아이디어고 이제는 것과 일이라는 조사로 것과 일. 남들과 다른 나만의 특이점을 남에게 불어넣는 숨과 같은 것. 브랜딩은 철학이다. 브랜딩은 곧 습결이다. 오늘 두 분이 완전히 네, 그러니까요. 제인 스미스님, 오늘 책방은 명언 대방출이네요. 나만이 가진 숨결을 나에게 알리는 것. 브랜딩은 영어고 철학은 한자이다. 나는 이제 동양 철학에서 서양 철학 공부를 할 때이다. 기록하라. 경험을 바로 문화하며 철학이 된다. 그 문화를 사람들이 담고 싶은. 그쵸. 맞습니다. 소중한 것이 된다면 그것이 돈이 된다. 자기개발이 방향이 듯 하네요. 60의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길. 인생은 60부터. 그건 너무 많죠. 너무 많은 뻔한 거. 뭐가 있을까요? 60의 주식으로 100만 원 번 비결. 60 주린이가 월 100만 원을 창출한 비결. 아니면 60에 월 100만 원으로 월 100만 원을 벌게 된 비결. 이런 거. 네, 3살 아이가 할머니가 돈을 벌다는 평범할 수 있어도 직장인이 100만 원 주식으로 월 100만 원을 버는 건 평범할 수 있지만
뭐라 그럴까요? 보조 60에 월 100만 원을 아니다. 조금 고민을 해보자고요. 네, 3살 아이가 바라보는 세계도 브랜드가 될 수 있으며 3살을 지나온 시간을 사람은 기록하지 않았기에 잊은 것들. 그쵸. 네, 오늘은 명언 대방출이고요. 그것은 돈이 된다. 3살 아이의 유튜브가 유명해진 이유다. 맞아요. 아닙니다. 항상 까마님의 해안에 감탄하고 있어요. 많이 써주세요. 네, 사라님, 제이스미스님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셨고요. 그러고 보니 오늘 러스티님이 안 보이네요. 그쵸? 저는 일본에 있는 어학원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있는데 브랜딩 잘 생각해봐야겠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우와, 일본에 계시는군요. 우와, 일본 놀러 가고 싶은데 일본 괜찮으세요? 계신 곳은? 코로나? 네, 주린이란 단어 쓰지 않기, 어린이를 폄하하는 단어로.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네. 어린이를 맞아. 어린이라고 똑똑하지 않다는 법 없는데, 그쵸? 아주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별화라는 단어 쓰지 않기, 주린이라는 단어 사용 지양하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37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채널을 조금 더 알아보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나만의 노하우를 가진 것들을 글로 써보시고 또 이게 알려지기 위해서 이 채널 이름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다 여러 가지 내가 아무리 좋은 노하우를 또 갖고 있어도 여러 가지 채널에 묻혀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노하우가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이 더 부각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더 좋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저도 오늘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너무 도움이 됐나요? 다행입니다. 백년님, 연팽님, 네. 어린이는 50살도 6살, 50살도 60살도 어린이라고 할 수 있나? 맞아요. 제 꼭 어린이 같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네요. 이건 조금 아이는 조금 더 순수함을 담고 있다면 어린이는 조금 약간 철부지 느낌의 그런 게 있네요. 확실히 이런 지적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독자만 있으면 글을 스타합니다. 저도 그런 데서 시작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명언 대방출은 내일 또 해주세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니까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후쿠오카 계시는군요. 코로나 뉴스에서 난리인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네,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보면 이렇게 위험한 국가가 또 없다고 하잖아요. 전쟁을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줄도 알고 분단 국가니까 어떻게 이런 데에서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외국 나가보니까 괜찮냐고. 그러니까 괜찮으시면 된 거예요. 네.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브랜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나의 장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나의 장점을 들여다보고 장점을 강점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나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남들의 가진 부러움을 쫓아가는 것보다 내가 가진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 때 다비드상을 만들어야지 하고 다듬은 게 아니래요. 긁어낸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비드상을 만들어야지 하고 조각한 게 아니래요. 다비드상만 남기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야지. 다비드상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긁어내서 나머지 것들을 다듬어야지 라고 하면서 만든 거래요. 너무 좋은 말이지 않나요? 나의 것만 남기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버리는, 조금 더 정말 나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말이 좀 이상하다. 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자. 이게 브랜드가 될 거예요. 네. 이제 어제 옮긴 모종들 비 많이 오면 안 되는데 그렇군요. 오늘 비 많이 온다는데 어쩌죠? 네, 한국은 난리라서 오히려 더 감염자가 적은 겁니다. 난리를
난리 부르스를 해서 감염자가 적은 거. 네, 일리 있습니다. 네. 내일 만나요. 내일은 다시 명상과 독서 그리고 인사이트를 드리는 뉴스를 가져올게요. 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병역도 심리사입니다. 그 말도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백신 확보에서 어려워져서 방역으로 가게 됐고 그 방역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쵸 이렇게 역병이 창궐하는 다른 그런 언론이 일조를 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오늘이 여러분들의 10년을 5년을 15년을 20년을 저거할 거예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또 고맙습니다. Thank you more. Sarah, goodbye. See you tomorrow. 수정이 아닌데. 안녕.